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3가 2020년에 1년간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델 Y 역시 네 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가 되었고요. 2등, 3등, 5등에 올라와 있는 차들은 모두 테슬라의 모델 3나 Y의 반값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형 차량입니다. 그걸 감안해도 테슬라의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판매 브랜드별로 보더라도 테슬라가 여전히 압도적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많은 내연기관차 브랜드들이 테슬라에게서 한참 떨어져서 테슬라 밑으로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내연기관차 메이커들이 맘먹고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면 금방 따라잡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영상에서 수차례 기존 내연기관차 업체들은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간단한 비유를 통해 거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얘기는 비유를 위해 제가 만들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내용이 일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나름 유명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꽤 오랜 기간 운영해온 카페로서 나름 좋은 평판도 쌓아 올렸고 꽤 매출이 좋은 디저트 카페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더 이상 매출이 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웰빙 열풍이 불면서 손님들이 당분이 많고 살찌기 쉬운 디저트보다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샐러드를 선호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옆에 새로운 샐러드 카페가 들어왔고 손님들이 하나둘 샐러드 카페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웰빙 열풍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었고 추세적으로 건강 선호 현상은 더 유행할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로부터 당분 줄이기 정책을 쓸 것이며 2030년에는 당분 제로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라는 공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쯤 되자 나에게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대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해도 향후 10년 정도는 충분히 망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됩니다. 하지만 그 뒤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어서 단물만 빨아먹다 적당한 타이밍에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는 것도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뉴에 샐러드를 추가하고 디저트가 메인이긴 하지만 샐러드도 판매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카페의 평판도 디저트로 쌓아 올렸고 단골 고객도 디저트로 모았습니다. 조리시설도 디저트에 특화되어 있고 음식을 만드는 직원들도 디저트를 잘 만드는 직원들로 뽑았습니다. 또한 여전히 주력 메뉴는 디저트이다 보니 샐러드 재료는 소량으로밖에 매입을 하지 못해 원가도 비쌉니다. 심지어 나와 오랜 기간 거래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온 원재료 업체들은 모두 디저트 관련 원재료 업체들입니다. 오랜 협력 업체들로부터 최근 매입량이 줄어들었다는 핀잔을 듣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디저트는 한 개를 만들어 팔면 1,000원이 남는데 샐러드는 한 개를 만들어 팔아도 500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심지어 샐러드 한 개를 만들 동안 디저트는 2개, 3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샐러드는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인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가게조차 온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엄마와 형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매달 수익의 3분의 1씩을 보내줘야 합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가게가 온전히 내 거이기라도 하면 당분간의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샐러드를 한번 제대로 파볼 텐데 100% 나의 가게도 아니다 보니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입금이 조금만 지연되면 어느새 걸려오는 독촉전화. 자, 이게 지금 내연기관차 회사들의 현실입니다. 100년 동안 내연기관차를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전기차를 만들랍니다. 직원들은 평생 내연기관차만 만들던 장인들이고 협력업체는 대부분이 내연기관차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임원들은 평생을 내연기관차에 바쳐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중에는 전기차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생산시설도 모두 내연기관차에 특화되어 있고 소량밖에 매입하지 않는 배터리의 가격은 너무나 비쌉니다. 본격적인 투자를 해보고 싶어도 지금 당장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면 주가는 폭락을 할 테고 주주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겁니다. 지금 내 임원 자리는 언제 모가지가 날아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각국의 정부에서는 향후 10년에서 20년 내에 탄소 배출 차량을 아예 등록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딱 죽고 싶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전기차를 만들면 만들수록 자신들의 주력 사업인 내연기관차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들은 내연기관차 생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만드는 것보다 내연기관차를 만들어 파는 게 훨씬 수익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나의 주력 사업에 경쟁이 되면서 수익도 훨씬 적은 전기차를 만들어 파는 일은 내 손으로 내 뺨을 직접 때리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 업체들은 고육지책으로 최후의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바로 최대한 멋지게 전기차로의 전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일단 대충 몇 년 정도 뒤를 타겟으로 해놓고 그때까지 일단 눈으로 보여줄 만한 멋들어진 모델을 하나 출시하기로 발표합니다. 물론 현재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하고 싶지도 않고 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계획만 그럴싸하게 하면 지금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광고야 CG로 떡칠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모델 정도만 조금 늦어지더라도 어떻게 기한 내에 맞춰 내놓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향후 몇 년간의 프로젝트를 그럴싸하게 내놓으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1, 2년 정도 늦어지는 거야. 개발 도중 지연되었다는 핑계로 무마시키다 보면 임원으로서의 임기는 다할 테고 폭탄은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면 됩니다. 물론 내연기관차 업체들도 언젠가는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각국의 정부가 내연기관차의 등록을 아예 막게 되면 그때는 싫어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연기관차 업체들의 속내는 할 수만 있다면 1년이라도 그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세 좋게 전기차로의 전환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전환하고 싶은 내연기관차 업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잘 적응을 한 회사들은 끝까지 살아남겠지만 아마 많은 수의 회사가 파산하거나 합병될 것입니다. 적자 생존의 원칙이 살벌하게 적용되는 시장 논리에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는 게 당연하니까요. 자, 이거는 미국에서 2019년 대비 2020년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테슬라, 알파로메오, 볼보 딱 3개의 브랜드만 2019년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성장률이 압도적인 유일한 회사죠. 그리고 또 기대할 만한 거는 테슬라가 거의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직접 밝혔듯 앞으로도 수년간 50%씩 성장할 예정이고 전기차의 침투율은 아직도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30년 자동차 시장은 거의 10조 달러에 가까운 시장이 될 것입니다. 내연기관차는 점점 점유율을 잃어갈 테고 테슬라는 점점 점유율을 높여갈 것입니다. 2030년쯤 되면 테슬라는 이 10조 달러 중 1조 달러 이상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테슬라의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많은 매출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내연기관차가 왜 테슬라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테슬라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성장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